2023년 1월 21일, 전기 13년 전력 12월 20일, 킹스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그 전기 13년이 한 그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는 전위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엘더 본부장하고 연호석 권사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대왕께서 전위국 국기를 깃발을 꽂으신 다섯 군데 날씨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날씨를 알아보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다섯 군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항상 그 머릿속에 두어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왕께서 지금 계시는 청평 테네시는 영상 3도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고요. 그리고 거기는 화요일 아침에서 오후까지 약간 눈이 내리는데 적설량은 아예 없거나 매우 적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도까지 올라가고 햇빛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8도까지 내려가네요. 8도면은 조금 포근한 그 정도인데, 근데 낮은 구름, 그러니까 비구름이라는 말이겠죠. 여기 있겠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역시 비가 오고, 그리고 14도까지 올라가는데, 오후에는 좀 바람이 분답니다. 그러면은 여기 펜실베니아 동북부 저천일궁 지역은 어떨까요? 현재 기온이 영하 2도입니다. 역시 여기는 오늘 밤, 수요일 밤 저녁도 비 아니고 눈이 조금 내리고 그리고 얼음도 좀 도로에 낀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2도까지 올라가고 오늘 밤은 영하 3도 그리고 이제 내일은 영상 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든가 얼음이 쌓이는 그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텍사스는 따뜻하네요. 현재 기온이 15도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그리고 26도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8도 좀 내려가네요. 8도인데 이제 일부 흐린 날씨가 되겠고 그리고 내일은 최고 기온이 16도. 오늘보다는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순천, 전라남도 순천은 현재 4도이고 맑은 날씨고, 그리고 오늘은 1도, 오늘 밤에 지금 밤 10시를 넘었죠? 10시 넘었으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1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15도로 다시 올라갑니다. 마에바시, 일본 군마현은 3도, 현재 3도고 맑은 날씨고, 그리고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1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편이죠? 무슨 편이죠? 여기. 참 하나님의 조국 광복. 제3장 공관격파 운동을 왜 해야 하나. 중에서 큰천성경 1983페이지 오른쪽 아래 달러 읽겠습니다. 작은 천성경. 이거 작은 천성경인가요? 네, 작은 천성경 1983페이지 오른쪽. 공관격파 운동은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국가를 중심으로 통으로부터 반으로부터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 조직체로서는 통과 반만 통일하게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통반, 족바, 관, 고향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전도하는 것을 채촉하셨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91년도 말씀이네요. 못했습니다. 애들이 쬐끔해가지고 맨날 애들 핑계 대다가. 그런데 이제 효과가 오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특히 미국이 지금 공산주의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인터뷰가 내일 영어 방송 때 방송되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트레버 라우던이라는 분이에요. 30년 동안 마르크시즘하고 공산주의가
막시즘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미국에 그 침투해 왔느냐, 이런 것을 그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책도 내고 그리고 영화도 제작했고 얼마 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적들 이런 영화를 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상영하기로 했는데 이대왕께서 꼭 보라고 하셔서 근데 이분이 그 최근에 낸 책이 뭐냐면은 그 두 권을 내셨어요. 시리즈로. 두 권이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상원 미국의 합중국 상원이 아니고 전의 상원이지만 거기 30명 상원 의원 30명은 빨갱이다. 그래서 그 다 나열하고 그리고 다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빨갱이냐 공산주의냐라는 것을 다 이제 설명하는 책을 두 권 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은 30명 중에 이번 이번 달부터 시작한 개회한 새로운 상원에는 어떠냐, 뭐 30명이 어떻게 됐냐, 다 재선됐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30명 중에 한 명만 은퇴하고 다른 29명은 다시 이제 이번에 상원에도 들어가 있대요. 큰일이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더 들어왔다는 거니까 지금은 다른 공산당.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상원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공산주의에 물들인 나를 폭로하는 그런 책을 두 권 내셨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은 상원이고 하원은 뭐 물론이고 더 많겠죠. 더 많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전 의장 이 전차 붙이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의장.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전 의장. 전 의장. 전 의장. 전 의장은 최측근이 중국의 스파이 간첩이었어요. 예. 그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펠로시는 그 사람은 그냥 운전 쓰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스파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그것은 아니고 운전수라는 것은 이제 그냥 거짓말이고 사실 최측근이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스와웰이라는 사람은 또 중국 여자 스파이하고 뭐라 그럴까 연애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고 그리고 그 스텝 중에는 또 빨갱이들이 말도 못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카메라를 조금 내릴까? 오케이.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동반격파를 못한 그리고 환고양을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좌경하고 이렇게 그리고 바이든은 물론이고요. 바이든 그리고 아들 헌터 바이든 바이든은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장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삼켜버릴 것 같은데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겠죠. 만일 이대왕께서 안 계시고 만일에 아버님께서 참부모님으로서 승리 안 하셨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아버님은 이제 천유국이 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다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들이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미국이 살아날 수는 모르지만 아버님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오리라. 그게 미국으로 오는지는 모르죠. 어디로 오는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오는지는 미국으로 오는지. 전 세계로 오겠지만 미국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가장 잘 받아들이는 나라로 오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혹시 태국으로 오는 거 아닌가? 태국으로? 태국 식구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태국말 지금부터 배워야 되나? 그러게 말이에요. 태국 식구들 잘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식구들도 잘해요. 음, 저는 이제 그 앞으로는 흑인들이 세계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흰색, 그 황색, 그리고 흑색 중에서 가장 아버님을 받아들인 게 흑인이죠? 흑인이 아니냐. 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네요. 왜냐면은 그 댄베리의 그 아버님께서 댄베리 사건 때 가장 아버님을 지지한 게 그저 흑인들이었고 흑인 목사들이었고요. 아버님께서 댄베리에 나오셨을 때 아버님과 함께 이제 그 종교 자유 운동을 한 것도 흑인 목사들이었고 물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그 하얀색 노란색 황색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흑인들이 좀 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아프리카의 역사가 아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식 이대왕님만 말씀 아니고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상상합니다. 예. 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주 말에 미국 하원에서 지난주 말이 아니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하원에서 아주 대소동이었죠. 아주 복잡했죠. 하원 의장 뽑느라고. 결국 그 사람이 됐지요? 될 사람이 됐어요. 네. 그런데 투표를 15번 했어요. 아이고. 네, 15번 했어요. 네. 왜냐하면 헌법에 의하면은 이제 하원 선거가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뽑힌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의장 선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원 의원이 아닌 자격으로 한 군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을 선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직은 하원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하원 의장을 뽑고 그리고 그 의장이 이제 무슨 의원 선서 같은 것을 주면은 이제 헌법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다수당의 우두머리가 다수당의 장이 당연히 의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맥카시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 공화당 중에 한 20명, 20명 정도가 좀 기다려. 이거 보수주의자들이에요. 보수주의 20명이 진짜 공화당 20명이 진짜 보수. 좀 조건이 있다. 네, 그 협상을 하느라고 좀 며칠 걸렸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새벽까지 걸렸죠. 예, 거의 일주일 동안 협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15번 투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미국 언론은 이것은 혼란스럽다. 미국이 지금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이 보수주의자들이 나쁘다. 주류 언론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류 언론들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잘할 때도 있네. 그래요. 아니요. 보수들이. 그러니까. 진짜 보수들이. 그렇죠. 보수들이야. 20명, 20명. 이대왕께서도 지난 일요일 날 영어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다 민주주의적인 체제로 개혁을 어느 정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장이 나쁘다. 의장을 바꿔야 되겠다 할 때 말하자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 의원 수가 이제 한 명이에요. 이제 한 명. 한 명이라도 그런 그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동의안이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을 표결로 붙여야 되지만
전에는 펠로시 때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당의 절반 이상이 그 찬성해야 그런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펠로시는 사실상 의장을 못 바꾸게 해놨어요. 못 바꾸게 해놨어요. 예. 펠로시는 완전히 독재자였어요. 독재자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보세요. 민주당은 예외 없이 222명이, 12명이 15번 다 자기들 후보를 지지했어요. 전혀 이제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펠로시가 무서워서 그래요. 펠로시가 무서워서 그래요. 예. 펠로시가 지금도 민주당의 사실상 책임자예요. 실세. 네, 실세. 다른 사람을 일단 형식적으로는 어떤 뉴욕 출신의 다른 의원을 뽑았지만 펠로시가 실세라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민주당은 완전히 그런 독재. 자기들이 민주라고 하지만 민주가 어떤 민주냐? 북한식 민주예요. 예? 북한이 뭐야? 조선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공산당은 또 민주주의를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네? 공산당이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공산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네? 그리고 시진핑이 항상 미국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혼란스럽다. 안전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라. 우리는 안전성이 있다. 우리는 전혀 혼란이 없고 뭐라 그러지? 일시불란한 일단 독재 절대 우리는 따라가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정치 체제다라고 시진핑이 항상 말해요. 자유도 없다. 자유가 없다. 예? 자유는 혼란을 일으키니까 자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이다. 이것이 공산당의 민주주의 개념이고 이것이 역시 현재 미국 민주당의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지난주 공화당에서 벌어진 그런 것이 진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더 바꿔야 됩니다. 해가지고. 네. 근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선은 못하고 상당히 이제 적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메카시도 처음에는 대승할 줄 알고 완전히 진짜 보수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선거 이전에는. 선거 이후에도 아예 뭐 어떻게 되겠지 해서 별로 성의로운 협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특공 열어보니까 이 20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카시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다 민주주의적인 체제를 만드는데 진짜 보수들이 성공했습니다. 아주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죽진 않았어요. 그래, 정의가. 그래. 네. 이제 이번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뭐 세금을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세출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지상 지옥이 올 수도 있겠고, 예. 더 올 수도 있으면 그다음에 천일국이 온다 이거지. 뭐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이 경제 그렇게 말해요. 분석가들 중에 좀 많아요. 일부는 아니지만 미국의 FRB는 중앙준비위원회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소위 난착륙이 아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 FRB가 오늘 오후에 또 발표를 하거든요. 예, 아마 금리를 다시 올릴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보고 계시면은 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그 금리를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를 잡으려고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또 미국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금리를 올리면은 그러면은 돈 빌리는 사람이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자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빌리냐면은 미국 정부예요. 지금 31조 달러. 뭐 아마 그 원을 바꾸면은 경자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수 없는 숫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네. 미국의 국가 예산 중에 그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거기에 붙여서 일본도 지금 큰일 났죠. 일본이 지난달에 이제 자기들의 그 정부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변동하는 폭을 0.25에서 0.5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금리를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2배로 올린 거예요. 0.25에서 0.5로 하니까. 그러면 일본도 그래요. 근데 일본도 그러면 그 금리를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계속 빌려야 돼요. 계속 빌리고. 그리고 그 금리를 0.5로 이제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야 돼.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아주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뭐 복잡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야 돼. 그러면은 그 살 돈이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 중앙은행이니까 그냥 만들면 돼. 근데 그냥 만들면은 또 통화량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엔의 가치가 떨어지고 더 이제 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냥 만드는 게.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1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팔면 돼. 그거 팔고 그러면은 달러를 받아요. 달러를 받고 그것을 외환 시장에서 다시 팔고 엔을 받으면 돼. 그러면 엔을 갖다가 일본 정부의 부채를 사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미국의 영향이 있어요. 미국의 채권 값이 그리고 이제는 떨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영향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조금 더 덮어놓고 그렇죠. 좀 더 나중에 해결하자. 나중에 해결하자. 나 아니고 다음 사람이 하겠지. 다음 사람이 하겠지. 다음 자기 사람이 책임 하겠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아마도 이것이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쌓인 모든 문제가 이제 팍 나오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붕괴. IMF도 세계 나라의 상당수가
불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겪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왜 그렇게 안 끝나요? 아이고, 아.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래요. 돈을 벌어서 그래요? 지금 미국에 무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그러는구나. 미국이 계속 지금 무기하고 이제彈薬을 보내고 있어요. 나쁜 놈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약속한 돈이 얼마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이미 약속해놨어요. 보통 문제 아니야. 네? 그 조그만한 나라, 그럼 나중에 그 나라가 갚을 거예요? 잔만해. 그럼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토되는 거 아니야? 빚 못 갚으면. 근데 전쟁이 안 끝나요. 음. 나는 이 전쟁이 올해 계속 연말까지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금년 연말, 내년까지, 내년 그럼 24년.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네. 백성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미국의 방위 산업이 돈을 많이 너무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권이죠. 현 미국 정권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지 뭐야.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증거로 지난번에 제렌스키를 미국 초대해가지고 백악관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상하 양원 총회를 열어주고 거기서 연설을 시켜주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주 지금 어쩌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베트남 전쟁도 말이죠. 예, 케네디 민주당, 예, 존슨 민주당 예. 계속 이 케네디하고 존슨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닉슨 공화당이 당선돼 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베트남 전쟁을 끝냈어요. 물론 그것을 공산당으로 넘겨줬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형편없이 그 전쟁을 패배했죠. 수행했기 때문에 네.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하여튼 끝내려고. 끝내려고 아니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싸울 때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고요. 그때 민주당이 그것도 모르고. 네, 민주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민주당이 전쟁을 시작하면은 오래 가요. 네. 결국은 다시 이제 공화당이 들어와서 공화당이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네. 네. 아주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참 어지럽네요. 어지럽지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버님께서 천국이 오게 하는 정권을 다 세우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확실한 희망뿐 아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이 끝난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 그 과정이 좀 어려울 거니까 과정에 우리가 살아남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0년이나 했는데. 네, 오늘 여기서 이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 천에 한 번 또 킹스포트가 있네요. 그 다음 주 킹스포트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